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텐셜맘의 포엠입니다. 오늘은 사춘기와 게임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슬슬 사춘기 초입에 들어섰거든요. 5학년인 작년부터 키, 발, 손이 쑥쑥 자라는 신체적 급성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전보다 많은 피로감을 느끼면서 잠이 많아졌고요. 다소 무기력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전보다 유독 더 게임에 관심을 갖고 몰입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그때부터 아이는 예전처럼 즐겁게 읽던 책에 대해 흥미를 잃고 독서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매우 당혹스러웠죠. 예전처럼 책에 대해 흥미를 되찾아주고 싶어서 제가 옆에 앉아 애기들 해주듯이 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는 부쩍 더 재미를 느낀 게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엄마가 책을 읽어준다고 해서 책이 더 재미있어질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아들 친구 3명을 모아서 독서 활동을 해보는 방법을 선택했고 현재까지 이 방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방법이 효과를 보여서 책에 대한 흥미가 많이 회복되었어요. 친구들과의 독서 토론 활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과 게임 중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엄마가 아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에 관련된 책 3권을 읽어보았고 이 3권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책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 책인데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김북년 교수님이 쓴 1000번을 흔들리며 아이는 어른이 됩니다 라는 책입니다. 김북년 교수님은 유퀴즈에도 출연하셨던 분이라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책은 청소년기의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쓰여져 있어서 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대 초중반에는 뇌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데 이 시기에 기능이 저하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반항적이며 즉흥적인 행동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게임과 같은 즉흥적인 자극이 많이 노출되면 감정이 더욱 자극받기 쉬워져서 게임에 쉽게 빠지게 되고 즉흥적인 재미에 몰두하다 보면 깊이 있는 사고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심심하고 지루한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지고 결국 중독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게임을 하는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데 여기서 김북년 교수님은 예체능 활동이 좋다고 추천하십니다. 특히 운동, 독서, 악기 연주 등이 유익한 활동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하지만 게임 중독에 빠지면 신체 활동을 기피하게 됩니다. 제 아이도 작년에 게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출이나 운동을 꺼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아이에게 게임을 그만두고 운동하자고 권유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뒤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사춘기 동안의 정서적 상태를 설명하자면 이 시기는 아이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소년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느끼는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므로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감정을 잘 활용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불안해할 때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인데요. 게임 중독 아들과의 사투를 벌인 아이 셋 아빠 김평범님의 어쩔 수 없이 허락했는데 어느새 게임 중독입니다. 제목만 봐도 느낌 오시죠? 모범적이고 착한 아들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핸드폰을 사준 이후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게임에 빠져서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인 아들과 3년간 겪었던 시행착오와 해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김북년 교수님의 책에서는 10대 초반에 뇌의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감정 조절이 어려워 즉흥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설명했었죠. 이러한 뇌 발달 상황에서 게임을 접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며 쉽게 게임에 중독에 빠지고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임을 이 책에서 다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또한 청소년기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기 마련이겠죠? 이 불안한 감정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을 못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또 게임을 하게 돼서 결국 게임을 더 많이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은 매일 게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시간 제한을 두고 쉬는 시간에 조금씩 게임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곤 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하루에 10분, 20분 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매일 게임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습관으로 자리 잡아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또 걱정이 되시죠? 대신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 주 1회 몰아서 긴 시간 동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책을 통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책은 게임 회사 직원으로 게임 개발에 참여한 게임 마니아 장범식님이 쓴 게임 회사 직원이 밝히는 게임 중독 처방전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게임 회사에서 일하면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해서 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게임 개발 시 사람의 심리를 적극 활용하여 게임을 매일 해야 보상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게임 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 보상과 성과를 위해 아이들은 게임을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 작가는 자신이 만든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을 보며 이렇게 조언을 해요. 인생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에 게임으로 보낸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경쟁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위치가 낮아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 불쾌함이 크기 때문에 결국 게임이나 다른 즐거움으로 도망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연간 목표를 설정하거나 세운 계획을 차분히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게임을 많이 해본 작가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게임처럼 재미있게 규칙을 만들어 보상을 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게임과 완전히 거리를 두기 위해 조용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게임에 익숙해진 애를 쉬게 하고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를 설정해보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이전에 목표 없이 방황하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책의 작가 후기에 청소년들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와닿는 구절이 있어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 종일 놀고 나서 마음 한켠이 불안한 것은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생존에 점점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특별한 경쟁력이 없다면 인간 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텐데 경쟁력이 없다면 잘 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생존 불안으로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울감과 열등감이 결정됩니다. 모두 생존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궁금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 각성하고 자각하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 깨닫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아들에게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아들은 자기가 좀 크다며 순순히 듣지 않고 이유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따져보더군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깊이 연구한 자료를 아이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단순한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KCI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KCI는 국내 학술지와 논문 등을 제공하는 전문 정보 서비스라고 해요. KCI 웹사이트 검색창에 게임 중독을 검색하면 열정이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게임 중독과 대인관계, 사회 불안과의 관계에서 적대감과 사회적 기술의 매개 역할이라는 자료를 찾아서 참고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한국건강심리학회에서 한국심리학회지에 실은 내용이니까 상당히 신뢰가 가는 거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 아이 셋 아빠는 뭐라고 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부모의 100마디 잔소리보다 전문가가 연구한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서서히 변했다. 도박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면, 즉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일이라고. 나는 아이들이 게임 그리고 게임에 빠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기를 원했다. 그 방법으로 꽤 괜찮았던 것은 게임에 대한 아빠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수준 높은 연구자들이 쓴 학술 논문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 셋 아빠는 아이의 핸드폰 사용을 부모가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사용시간에 제한을 두고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는지, 그리고 그 나이에 부적합한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아직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열은 자녀에게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생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과 무제한의 게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을 동일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해요.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아이 핸드폰에 스마트폰 통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겠죠. 그럼 오늘 설명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요. 사춘기 청소년들은 아직 다양한 경험과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주변만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주변 친구들도 다 게임하는데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대 초반 아이들은 이제 마냥 어리지가 않아서 이제 알 것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어릴 때는 부모가 다 케어해주고 했지만 이제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 인생의 어려움을 인지시켜야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려하고 고민하는 사춘기와 게임 중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해결책은 제가 소개한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라는 주제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고민거리인 만큼 관련된 경험이나 고민, 좋은 해결책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